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 및 사회 국정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요소 및 대안 제시의 발표를 맡게 된 창의융합인재 줄여서 CUI 팀 박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흑인 기아와 관련된 사진에 대해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백인 기아와 관련된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겨요. 자, 혹자는 이에 대해 흑인 기아는 진짜 많구나, 흑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비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표는 2017년 세계 기아 지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들은 보통 아프리카의 기아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에 사는 흑인들의 기아 지수가 높은 거지. 그리고 기아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편한 우리들이 어려운 흑인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흑인에 대한 역할과 그들의 가치가 설정되어 버렸죠. 흑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흑인들 중에는 기아가 많으니까 불쌍하다 등의 역할과 혹은 불쌍하다 같은 가치가 부여됐네요. 자, 이는 편견이자 차별인데요. 바로 인종을 근거로 그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기고 또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편견은 보통 학생 시절에서부터 쌓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약 10년 전 수도권 1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종편견 실태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통 백인에 대해서는 친절하다 보통 58.3%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인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시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기라서 학생들이 TV 프로그램, 컴퓨터나 같은 미디어 혹은 교과서의 영향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 텐데요. 자,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교재가 바로 학습 도구가 바로 교과서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봤던 학습 도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실태조사가 진행된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또 지금처럼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료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한 사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사례는요, 당시 교육과정 속에 실려있던 연구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선행 연구 분석 과정에서 참고한 조영달의 연구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이 제시문에서 이상한 점 느끼신 분 계신가요? 네, 보통 바로 답이 나오기 어려운데요. 우선 주인공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 내용이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과 같은 경우는 국가명,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같은 직접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구 지역 외에는 국가를 흑인이라고 뭉뚱그려 분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서구인들이 이누이트족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에스키모라는 단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저희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러한 미묘한 교과서의 서술로 인해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학습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편견을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현행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희 조는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현행 교과서의 다문화적인 요소를 분석한 후에 올바르게 다문화 교육을 표현했는지 혹은 다문화 학생이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올바른 다문화 교육이란 2007 개정 및 2015 개정 범교과 학습 주제 중 다문화 영역을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상호 존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세계 시민으로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교과서 내용 중에 이런 올바른 다문화 교육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했고요. 또한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서에 차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면 그 학생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현행 교과서 내용 중 다문화 학생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앞서 파악한 요소들 중 불편하거나 혹은 편견적인 내용이 섞인 부분, 즉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변경 방안에 대해 탐구한 후에 교과서를 수정하고 과정안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교실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차별점은 바로 직접 교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이 실행 부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연구가 다문화 감수성이 제대로 확보된 교과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과서 분석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뱅크스, 최성란, 조영랑 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분석했고 그중 내용 요소와 내용 기술 특성을 구분해서 보다 자세한 교과서 분석을 가능케 한 조영달의 기준 틀을 따랐습니다. 먼저 교과서 속 다문화적 내용 요소 분석 기준은 조영달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체성,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사회 정의적 측면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들을 세계 시민으로 기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흐름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다문화 내용 기술 특성 분석 기준 틀은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조금 바꿨는데요. 우선 그대로 가져갔던 부분은 자료 제시의 균형성,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한민족 중심성이에요. 근데 저희가 바꿨던 부분은 10번 왜곡 및 고정관념 부분입니다. 네, 기존의 조영달의 틀에서는요, 배경과 역할 및 관여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조금 분류하기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C-A로 묶어서 분석을 했고요. 또한 C-C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문제화라는 그러한 기준인데요. 일상적인 일을 불필요하게 문제 삼아서 특정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전화하게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전학을 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전학 온 일을 문제화하지 않아도 될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굳이 문제화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교과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한 후에 교과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교과서 분석의 대상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조원들이 분담하여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 내용을 세미나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정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분석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미나를 거치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보인 단원을 직접 선정하여 해당 단원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재구성을 한 이후에는 직접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여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는 6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는 보고서에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부분 분석 대상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재현에 대해서 발표할 김세원입니다. 네, 이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부터 6학년 교과서까지 다문화 관련이 나온 차시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회와 도덕과에 포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시문의 배경 등에서 다문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구는 다문화적 내용 중 비판할 점의 비중이 큰 차시를 선택하여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과정안까지 구성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교과서의 부분들 중 다문화의 내용 요소가 비교적 명확하고 자세하게 다뤄진 내용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교과서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틀에 의해서 분석 대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전체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희는 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석과 기술 특성 분석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였지만 기술 특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술 특성 측면의 문제점을 한정해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표는 문제점이 발견된 횟수를 총합한 표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의 맨 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먼저 집단에 속하는 캐릭터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등 자료 제시의 균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경우가 총 16번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문화, 집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이 오류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정보의 정확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경우가 총 10번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곡과 고정관념 측면에서 배경, 역할 및 관여가 어떤 인종에게 또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고착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보였던 횟수는 19번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C-A 그리고 A 그리고 B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 저희가 분석하는 것에서 총 발견된 문제점은 합계가 55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한 단원을 설정하고 단원에 해당하는 차시의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과정안까지 만드는 것을 결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정과 과정안을 모두 설명드리고 싶으나 이건 시간 관계상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교과서 중 2차시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 4학년 교과서의 6단원 무지개 세상 단원입니다. 교과서 추정 예시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교과서 2차시 중에 포함된 내용인데 홈페이지에서는 생김새나 생활 방식들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고민 상담가가 되어봅시다 라는 발문을 담고 있고 또 이 제시문과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고민을 말하고 들어주는 사파를 담고 있습니다. 제시문과 사파에 따르면 저희는 생김새가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고민을 말하는 또 고민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황인색 얼굴과 검은 머리 즉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받는 대상과 도움을 주는 대상을 특정해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또한 학급에 만약 소수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제시문, 이 발문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발문 수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발문을 생김새나 생활 방식 등이 달라서 힘들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는 발문으로 바꾸어서 소수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걱정을 해주고 고민을 상담하고 상담자와 상담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문을 바꾸어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발문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더 다양한 인종의 서파를 넣어서 더 다양한 인종이 서파에서 고민을 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게끔 일러스트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수정이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이 교과서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과정안을 1차시에서 4차시까지 짜고 그 후에 5차시는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지만 저희가 심화학습 또는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5차시도 만들었습니다. 자,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문화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담은 교과서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총 4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학생의 시각에서 교과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그 당사자라면 정서적으로 혼란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킬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다문화 인식을 심어주려는 교과서 집필이 필요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의내린 올바른 다문화 인식이란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포용하되 인류의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등과 비판적 수용에 초점을 둔 다문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아프리카 또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과서에 여러 문화를 균형 있게 실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적 감수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는 만약에 저희가 분석한 것과 같이 교과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왜곡된 시선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정화시켜서 좋은 수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잘못된 인식과 다른 문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꾸어주고 다시 검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보다도 먼저 연수 등을 통해서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다문화 교육 현황과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부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희가 미래 초등교사가 되어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의 교사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